안녕하십니까. 총선 D-1 마지막 날의 스케치, 두 번 죽었다 두 번 살아난 차명진의 이야기 등 몇 가지 얘기거리를 담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4.15 총선 날입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실시되는 총선 투표야말로 나 자신이 국가와 국민 그리고 미래를 결정짓는 역사적인 행사에 직접 참여해서 내 뜻을 밝히는 날입니다. 내가 어느 정당과 어느 인물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이 나라가 앞으로 밝은 미래로 가느냐, 어둡고 절망적인 길로 가느냐를 결정짓게 됩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익숙한 사람이라고 찍고, 친인척이나 친구, 동문이라고 찍고, 누구의 간곡한 부탁을 받았다고 찍을 일이 아닙니다. 내게 잘하는 사람, 왠지 마음에 드는 사람, 이번에 지원금 준다니까 찍고 해서는 큰일 납니다. 일단 그런 관계를 다 잊고 떠나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저기 갈라지고 찢기고 뚫리고 허물어져서 쓰러지게 된 나라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정당, 나라를 다시 세울 정당과 거기서 몸바쳐 일할 사람들을 골라서 뽑아야 합니다. 정부 여당은 선거 날짜가 다가오자 우한 코로나를 빙자해서 중앙정부를 비롯해서 각 시도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시군구 지역자치단체까지 경쟁적으로 예산을 풀어서 재난구호금을 지급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많게는 한 사람 앞에 100만 원 정도의 돈을 받으시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돈은 모두 국민이 낸 혈세입니다. 준다면 떳떳이 받으면 됩니다. 그 돈 때문에 조금도 흔들리거나 망설이시면 안 됩니다. 내 소신과 의사대로 나라를 위할 정당, 나라를 위해 일할 사람에게 투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망해가는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밑바탕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투표장에 나가서 나라의 주인답게 나라를 되살리는 투표를 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준다는 돈을 의식해서 마음이 흔들린다면 돈 몇 푼에 나라 팔아먹는 꼴이 되기 쉽습니다. 정부가 준다는 돈은 돈이고 누구를 찍느냐 하는 투표는 경제 살리고 안보, 국방, 외교 등 나라 살리려는 당과 나라 살리겠다는 사람을 찍어야 합니다. 오늘은 내가 나라를 살리는 주인공이 되는 날입니다. 투표일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각기 자기 자체 여론조사를 통해 분석해본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지역구 253석 가운데 130석 이상을,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110석 이상을 얻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9일 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국회의석의 과반을 넘겨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승기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12일에도 일당을 넘어 150석 넘는 과반수 정당을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는 총선 승리를 확신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반해 통합당은 최근 자체 여론조사와 판세 분석을 해보니 상황이 심각하다. 이대로 가다가면 개헌 저지선도 위태롭다고 했습니다. 박형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여당이 말하는 180석을 저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총선 하루 전날인 14일 여야 선거대책위원장은 각기 기자회견을 통해 마지막 대국민 호소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위원장은 코로나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크고 깊다. 우리는 당면한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국민 고통을 완화하며 또 다른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는 등
세계 질서 변화에 대응하려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은 여권이 내세우고 있는 코로나 선방론과 관련해 이 정부는 아무거나 코로나 탓으로 돌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소득주도 성장과 주 52시간 근무제의 결과가 어떤 건지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그게 마치 코로나 때문인 것처럼 마스크를 씌우고 시치미를 띄고 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코로나를 틈타서 청와대 돌격대 코돌이들이 대거 당선된다면 국회는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이 나라는 진짜 엉망진창이 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위원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국민적 고통 등 지금까지 우리가 입은 경제적 피해는 코로나 때문이었던 것처럼 말하면서 국민적 고통과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안정적 의석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국민적 고통은 문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 때문이었다는 것은 통합당 김종인 위원장의 지적대로 코로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정책 실패 때문에 야기된 고질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위기 극복을 위해 안정적인 의석이 필요하다는 이낙연의 주장에 대해 묻고 싶은 것은 위기도 없고 안정적이었던 때에 국정을 맡은 뒤 3년도 못 돼서 안보, 외교, 국방, 경제 등 국정 전반을 다시 헤어나기 어려울 정도의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고 국민적 고통을 초래한 것이 누구였더냐고 되묻고 싶습니다. 더 기가 막힌 일은 13일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가 서울 광진 을의 고민정 후보 지원 유세에서 고민정을 당선시켜 주신다면 자기 자신과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꼭 알고 싶은 것은 그의 당선과 더불어민주당의 관계, 그녀가 당선되면 민주당이 왜 전 국민에게 보답을 해야 하는 이유, 또 거기에 들어갈 막대한 돈은 어디서 나오는 무슨 돈이며 그 돈에 대한 처분권은 이인영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고민정의 당선은 문재인 대통령의 기쁨이라고 했는데 그건 왜 그런지 그 배경이 되는 뒷얘기도 적지 않이 궁금합니다. 이인영 대표의 말은 취중에 한 말인지 맑은 정신으로 한 말인지 마치 유치원 학예회를 보는 것 같이 황당하고 재미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4.15 총선 전날 이벤트를 가장 화려하고 극적으로 장식한 것은 머저리 통합당과 통합당이 낳은 불세출의 영웅 차명진이었습니다. 차명진은 광화문 세월호 천막에서 있었던 쓰리썸 사건을 입에 올렸다고 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죽였으나 당 윤리위원회에서 간신히 살려놨습니다. 그는 간신히 살아나더니 그래도 입을 자꾸 놀리는 바람에 황교안 대표가 처치해서 어제 장사까지 지낸 것으로 알았는데 14일 해 떨어지기 직전 의로운 판사 김태업이라는 분이 살려줬습니다. 내 생전에 2번씩이나 죽었다 깨어난 사람은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어떻든 이제 살아났으니 다행입니다. 이왕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새로 얻은 목숨으로 치고 옳은 일을 위해 목숨을 바쳐서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투표 잘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